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레인맨, 포레스트 검프, 마라톤 이런 영화들 기억하십니까? 모두 발달장애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들인데요. 네, 이런 영화들 속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장면 보시면서 눈물 흘렸던 관객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 속에서 그런 장면은 너무나 보기 힘든 상황이죠. 네, 오늘 모실 두 분은요. 발달장애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접목한 그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유쾌한 영배 씨를 만드신 두 분을 모시고 현재 발달장애와 국내 현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상당히 문화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다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예. 정치, 시사, 문화까지.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에 좀 광고가 많아야 되는데. 제 말이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 몰라봐. 광고 많이 주시면은 우리 제작에 상당한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자, 오늘의 주인공분들 오셨는데요. 제 왼편에는 배연나 제작자님 네. 나오셨고요. 오른편에는 황인규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양쪽에 모시고 하니까 든든하네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선남선녀 그런 느낌 나는데요. 맞아요. 먼저 황인규 감독님 먼저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 유쾌한 영배 씨를 처음으로 제작하게 된 초짜 감독입니다. 예.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입봉작이 유쾌한 영배 씨.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이야, 멋있다. 또 만들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네. 야,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쭐게요. 네. 고생담은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배연나 제작자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한 소개, 어떤 일 하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쾌한 영배 씨를 8년 동안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예,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특수체육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인규 감독님하고 같이 이번에 유쾌한 영배 씨 제작을 맡아서, 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이 영배 씨, 주인공 영배 씨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신. 영배 씨도 발달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는 자폐성 장애인이죠. 자폐성 장애인. 예, 정확하게 어떻게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두 가지 장애를 통칭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 단어고 정확하게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예요. 다르죠. 네. 예. 그거를 이제 묶어서 발달 장애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게 어떤 병이나 질병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앓고 있다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편이 좋죠. 예. 갖고 있다. 네. 갖고 있다. 발달 장애, 그냥 자폐성 장애인 이렇게 불러도 사실 당사자들은 그게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배연나 씨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가르쳐 오신 건가요? 그럼 네. 장애인분들에게? 네. 근데 인라인과 발달 장애 좀 선뜻 연관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어째서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왠지 그 기존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운동을 스포츠를 하는 영화에서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리기 이런 건 많이 봐왔지만 왠지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이렇게 장비를 갖고 사용하는 거는 좀 뭔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네. 막연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발달 장애 여러분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르치게 되셨는지. 사실은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너무 좋아하고 이게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즐거움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1대1 강사와 1대1로 이렇게 수영을 배우고 자기 혼자 즐기는 운동임에 반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시합에 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내나 실외나 그런 장소적인 제약 없이 쉽게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라인 스케이트가 자폐성 장애인들한테 되게 어울리는 스포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긴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 보면 혼자 타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라이드를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황인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원래 영화 쪽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어떤 쪽으로? 최근에 한 15년 정도는 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스케이팅은 취미로 즐겼고 아마추어로서 좀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배현나 선생님 소식을 듣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그 인라인 관련 포털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서 제 이름으로 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7회차 인터뷰의 대상으로 이제 찾아갔다가 네. 워낙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거 취재하러 갔다가 알게 되고 그때가 순전히 그런 의도로 찾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마음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감사합니다. 배현나 씨가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배현나 씨 지금 그런 게 충분히 립스틱 있죠. 색깔은 본인이 오늘 초이스하신 건가요? 네, 비가 와서 빨간색으로. 근데 좀 너무 짙은 거 아, 아니? 부초이스 원래 부초이스예요? 비 오고 칙칙한 날에 빨간 거 여자들끼리 연대가 왜 이래? 진짜 정말 와 우리 같이 뭉치자 크로스 야. 쥐잡아먹는다 그러죠. 예쁜 배현나 선생님을 네.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아 그러니까 우리 하려고 우리는 나죠. 우리 청취자 다 떨어져. 왜 이래요? 네. 아무튼 아름다우신 배현나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셔서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겠네요. 이제 발달장애 분들께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2, 3일씩 이상 인라인을 타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타면은 뭐 저도 그때 당시에는 봉사를 갖다 평생 할 수 있는 봉사도 되고 또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그 만나기 힘든 일반인들하고 잘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폐성 장애의 어떤 그 안 좋은 부분들, 힘든 부분들 조금씩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왕 할 줄 아는 건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니까 이것들을 계속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독님이라도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소재에 쓰일 자료가 되겠구나 네.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할 때는 본인이 직접 만든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제 자료로서 아카이브로서 만들어놔야겠다. 네, 그렇죠. 생각하셨다가 이제 제작자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직접 해야겠다. 예, 맞습니다. 이왕 찍은 거. 이왕 찍은 거 내가 감독해야 하겠다. 되겠다. 예, 그런 과정을. 그러시군요. 그 과정에 사실상 김남훈 선생님을 만나면서 작년 10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야 맥원교리? 예, 만나보신 도원결이가 있잖아요. 맥도날드였어요. 합정역 여기 맥도날드에서 김남훈 선생님 어딘지 저 너무 배현나 알겠어. 선생님, 우리도 거기서 잘 예, 먹거든요. 예, 세 명이서 도원결이 하듯이 예. 해보자 어, 하고 그러면서 일이 커지게 됐죠. 햄버거를 씹으면서 네. 의기투합. 유쾌한 영배 씨에 제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나레이터 모델로 나오십니다. 나레이터 모델로? 네, 출연도 하십니다. 아, 예. 정말요? 꼭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멋쩍어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소리 듣고 나서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왜냐면 다른 곳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국민 TV 여기에서 선생님 소리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내 신변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로서 의기투합을 하시게 됐는데 저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든요. 좀 타는데 저 잘은 못 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롤러스케이트 타던 네. 그게 있어가지고 애기랑 가끔 껌 좀 타면은 씹으셨구나. 아니 뒤로 타셨죠? 네. 녹색 스타킹 신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긴 타이즈 신고 타던 시절이 있었는데 타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바람을 타고 귓가에 바람 탁 스친 느낌, 굉장히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어서 종종 타는데 정말 그런 자유로움, 행복감 그런 느낌을 이제 발달장애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해온 멘트를 지금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죄송, 우리 다시 할까? 그런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면서 네. 자유를 맞아요. 느끼고 또 자전거랑도 또 달라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온전히 내 힘으로 타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네. 이제 저도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장애인분들은 사실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네, 기회가 맞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 영배 씨가 실제로 발달장애를 이제 발달장애인인데 네. 어떤 그 특성이랄까? 그 영배 씨가 갖고 계신 특성?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를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쵸. 레인맨, 마라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그 부모라든가 친지들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스포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도 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사회생활도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 자폐라는 게
뭐 그 정도 수준인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레인맨이나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굿닥터라는 드라마 얼마 전에 있었죠. 의사로도 나오죠. 네네. 네. 거기서 의사로도 나오고, 맞아. 예,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자폐성 장애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의사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표현 양식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화가 나면 지나치게 폭력 성향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게 자폐성 장애인들의 일종의 의사소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제가 잠깐 일방적으로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좀 얘기를 지금 폭력 성향이라는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지금 근데 좀 극단적인 예, 그게 표현이 나오고. 이 폭력 성향이라는 게 아니고 약간 과격한 행동을 과격한 그게 행동. 폭력 성향이지.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칫 들으면은 누구한테 네. 폭력을 가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까봐 그런데 사실 자폐장애인들의 그 폭력적이라고 조금 전에 표현했던 거는 본인의 이제 화나는 감정을 갖다가 몰라서 격분하는 근데 거의 혼자 격분하거나 뭐 사물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폐장애인이 폭력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질까봐. 근데 사실은 네. 거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고 거의 본인 그런 스스로 경우- 이제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거는 어떤 한 사물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집착적인 성향을 갖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계속 돈다거나 네. 뭐 발을 구른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낸다던가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바퀴에만 집착을 한다던가 이렇게 뭐 블럭을 한 줄로 쫙 늘어놓는 거에 집착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강박적인 성향을 굉장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행동 진단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을 하죠. 네. 예. 저도 영배 씨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부터 10까지 세는데 몇 년 걸렸다고 하더라. 예. 꽤 거의 1년 가까이 그때 이미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 됐었는데 1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년 걸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되니까 다시 잃어버려서 아이고. 다시 까먹어서 다시 알려주는데 또 1년이 걸렸다고. 사실 그런 작업들을 보면은 가족 아니면 부모 아니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네. 계속 벌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좀 그 자폐성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만 빼놔가지고 그냥 만든 거고 실제로는 그 같이 사회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그 가족분들에게는 큰 짐이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자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인들은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데 레인맨처럼? 예, 레인맨이나 굿닥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처럼 이렇게 어떤 천재적인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지만 사실 저희 그 일반 비장애인들도 누구든지 뭐 그런 비장애인, 네네. 예, 좋은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한 가지씩 이게 뭐 능력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재라고 하기에는 정말 몇만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오듯이 자폐성 장애인들도 각각 독특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명이 그렇게 특출난 네. 재능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렇죠. 보여지니까 네, 네. 뭐 저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 천재적인 능력이 네. 있는 거구나라고 네. 이제 비장애인들은 착각하기가 네. 쉽죠. 네. 전에 보니까 어떤 이제 10대 소년인데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공간을 보면은 그것을 딱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포토를 하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헬기를 타고 뉴욕 시내 상을 네. 한 바퀴 딱 돌았더니 와 맨하탄의 전경을 볼펜으로 싹싹싹 그리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만 이제 강조되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 들어가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배 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영배 씨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유쾌한 영배 씨는 지금 작년에 막 성인이 됐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성인이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거든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진짜 오래 탔고요. 그리고 매년 뭐 시합이나 뭐
그런 투어나 이런 것도 여행도 저랑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매해 마지막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로 108km를 달리는 그런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108km요? 예, 108km를 5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그런 시합이 우리 있는데 김용민 국장 좀 데려가요. 그런 사진 빼게. 저기 무릎에 무리가 가서 일단 살을 먼저 무릎 때문에. 네, 무릎 때문에 끌고 가죠. 우리가 끌어. 그래서 그런 시합에도 이제 매해 출전을 저하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유쾌한 영배 씨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어적인 소통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한번 그 영배 씨를 제가 분실한 적이 있죠. 네. 같이 다니다가 같이 그래서 다니다가 그때 네. 트위터에 네. 그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어머.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네, 알티되는 거 네. 막 알티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혼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이죠. 그러면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네, 예. 네.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폐성 장애인 같은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차별받거나 더 힘든 부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모여서 뭐 높은 분 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이제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지 말라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앞에 그래서 나와요. 저 보니까 만나봤는데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한데 그 행동이 우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평소에 이제 그런 장애인 관련해서 그 어떤 행사가 있거나 높으신 분 국회의원들 오거나 할 때 또는 사회에서 어떤 기업 같은 데서 봉사를 하러 갈 때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기업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같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하고 뭐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념사진을 찍어 갔는데 회사에서 높으신 분이 보기에 언론 보도자료로 돌리기에 멀쩡해 보이는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사진 찍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너희들하고 그걸 못하겠다 하고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철회까지 해요? 예.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지원을 계속 그게 하기로 무슨 했는데. 씨발 자원봉사야. 욕 나오네 갑자기. 저희 우리 품격 있는 방송. 그러니까 환경이라서. 일단 외관상으로 볼 때는 또 인물들이 또 한 인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잘생겼어요. 우리 영배 씨 사진 보니까 네. 이렇게 인라인 타고 있는데 너무 준수한 그냥 정말 20대 청년의 그렇죠. 예. 모습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외관상으로 멀쩡함 때문에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사실상 허다합니다. 세상. 그래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다른 장애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뭐 이렇게 신체 장애인 분들은 보청기가 필요하다거나 휠체어가 필요하다거나 일단 뭐 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서비스 네. 지원이 어느 정도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 상태. 태어나면서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어떤 돈이나 그런 물질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옆에서 돌봄이 필요한 거죠.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참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한 거죠, 황 감독님. 현재 저도 원래 정책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올해 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법이라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통과는 됐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평생에 걸친 서비스 부분은 아직 거기서 제대로 정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뭐 학령비 이쪽에 좀 치중돼 있고 기존에 뭐 사업들 하는 걸 갖다 좀 더 강화하는 정도로만 돼 있지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부모님과 사별한 이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 감독님도 이 단편 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일단
그 문제를 하나 던지는 정도로 네. 단편에서 끝났고요. 네. 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어질 장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장편도 만드는 거예요? 이어질 장편. 예. 그건 출연료 줘요? 나 나온다. 그때 몽태기로 몰아서 드려야죠. 몽태기로 몰아서? 사실 제가 아직 출연료를 못 드렸어요. 김남훈 선생님께. 우리 김선 선생님도 예. 뿌잉뿌잉. 미모의 나레이터. 예, 왜 좋습니다. 출연자로서. 또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도 맨날 미모래. 인정합니다. 야, 우리 배한나 씨가 방송을 아시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네. 사회자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잘하시겠어요. 이런 여인들과의 어떤 동맹. 와,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근데 정말 앞으로 이제 장편 계획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과 사별 이후에 이런 네.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참 문제인 게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애를 갖거나 그런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가정이 뭐 붕괴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정말 마음 아픈 선택을 해서 뭐 동반 자살을 한다든지 네.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뭐 단발성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인생 전체를 좀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즘 같아서는 좀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기대하기가 힘들죠. 정말 안타깝고요. 또 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발달장애에 대한 발달장애, 지적장애나 아니면 자폐성 장애에 대한 그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시각도 특히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굳이 말하면 영구, 영구, 이제 빠꾸, 이런 캐릭터들이 바로 지적장애 내지는 발달장애를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웃고 즐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약자로서 사회에 어떤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놀려먹으면서 쉽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웃으면서. 그런 것도 좀 우리나라 개그맨도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약자를 괴롭히는 개그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지. 사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쉽거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인권 감수성이 무뎌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왜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아니면 그 남자가 아닌 사람, 즉 여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 간으로 좀 더 권력 구도상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려먹는 게 결국 저는 엄청나게 그 청소년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또 그런 프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나보다 좀 못해 그렇죠. 보이는 사람은 적당히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주입될까봐 참 걱정인데. 영배 씨 어머님 만났을 때 그 얘기 살짝 여쭤본 적 있어요. 혹시 개그 프로그램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웃으시면서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 웃음의 소재가 된 그 캐릭터가 사실은 그럴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여튼 개그맨 아저씨들 좀 반성 좀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 영화가 특히 이제 김남훈 씨가 참여도 하셨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영화라서 이게 좋은데 더욱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진짜 장애인이시잖아요. 우리 영배 씨는. 그러니까 레인맨이나 마라톤 같은 경우는 프로 배우가 장애인을 연기한 거지만 이거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진짜 장애인을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되게 진실된 느낌으로 우리가 장애인의 진짜 모습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10,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상영회를 갖다가 순회하고 있어요. 네, 순회 상영회. 예,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또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어떤 게 있죠? 지금 이 영화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인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중에 큰 거 하나는 제가 가르치는 10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여의도 공원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3시간 만에 마포대교 1차로에서 찾았어요. 어이구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근데 3시간 동안 방황하는 동안 아무도 이 아이를 찾아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분명히 저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장편을 또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장편도 황 감독이 하시는 거 맞죠? 일단 제작 기획을 먼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더 저보다 훌륭한 감독님이 있다면은 초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 농담 같고요. 하여튼 두 분 앞으로도 멋진 작품으로 또 스크린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선, 김남훈의 시사남녀.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재밌죠, 여러분. 네. 근데. 다음 주에 또 엄청나게 멋진 분들이 나올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가을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분들이 많은데 이 다이어트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불량 헬스의 저자 최용민 코치님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요즘 또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멋지게 살고 계신데 도시농업, 요즘 우리 힙스터들 사이에서 관심 많죠? 나 도시농업해. 아무튼 도시농업의 최고 전문가 전충우 국장님 모시고 다음 주에는 도시농업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뿌잉뿌잉. 바이바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